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정부의 기밀로 추정되는 문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엔 우리 대통령실 최고 안보라인의 내밀한 대화가 마치 옆에서 들은 듯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대통령실이 일단 도청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건가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과 관련한 도청 의혹에 대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할지 여부는 추후 미국 측의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도청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구체적인 근거를 대통령실이 제시했습니까? 네, 우선 유출된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유출됐을 수도 있던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해당 문건엔 김성환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내부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보안 사항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제 강희연 기자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유출된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급했다는 건데, 자, 유출된 뒤에 조작됐을 가능성이니까 유출되기 전에, 그러니까 도청 문건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대통령실은 이 도청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신중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은 예민하게 이번 사안을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장 왜곡으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 많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파장이 더 커지는 걸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내부를 취재해보면 이 당혹스럽다는 기류도 분명히 읽힙니다. 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도청도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실 내부 보안 점검을 벌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보안이 취약해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우선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로 청사 보안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의 보안 문제는 이전에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면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보다 더 탄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그럼 바로 미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필기 특파원, 일단 미국이 해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문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아직 우리 대사관 쪽으로 그런 접촉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주말이었는데도 이 성명을 내고 이 문건이 안보와 동맹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또 법무부에 유출 경위 조사를 의뢰했다며 진상 파악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셨듯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고 급하게 촬영한 뒤에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올려놨던 터라 유출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 특파원, 미국이 해명보다는 유출 경위 파악이 먼저다,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럼 문건이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진 건 맞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일단 한국 관련 부분의 앞머리, 그 문서의 앞머리를 보면요, TS, 톱 시크릿, 그러니까 극비라는 코드가 적혀 있고, 또 뒤에는 SI, 그러니까 신호정보, 즉 감청 등을 통한 정보라는 표시가 있는데, 실제 미 정보기관에서 쓰는 형식입니다. CNN은 정부 관료를 통해서 진짜 문서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국방부 역시 민감하고 극비인 내용이 포함된 걸로 보인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했는데, 미국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도청 문건이 유출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정상이나 또 동맹국의 정부기관을 도청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10여 년 전이었죠.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정보기관이 한국과 독일 등 동맹의 기관과 정상을 도감청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별한 조처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2년 전 스노든은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백악관은 해외 정보 수집 방법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이렇게 도감청 의혹은 또 불거졌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도 사실상 도청 문건이 새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문건을 봐도 안보실장의 대화 내용은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구체적입니다. 일단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를 보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이 포탄 확보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미국 국방부 등이 작성한 걸로 지난달 1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눈 대화가 들어있습니다.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미국 요청에 따라 포탄을 제공할 때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표가 겹치면 두 사안을 거래했다는 여론이 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포탄을 폴란드에 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우회 수출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된 만큼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청 논란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유출된 문건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포탄 재고 현황이나 미국 항공모함의 작전 계획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내 친러시아 세력이 문건 유출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이 있어야 할 대통령실의 대화가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국방부 출입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이 가능합니까? 네, 제가 복수의 군 관계자 그리고 정보당국 관계자에게 취재해서 종합해보니 도청은 가능하다. 이곳에 무게를 두고 분석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는데 먼저 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 등의 대화 내용을 방안에서 직접 도청했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 내용을 도청했을 가능성, 마지막으로 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해킹했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예. 만약 대화를 직접 들었다면 이 대통령실 안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일단 대통령실은 상시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도청 방지 장치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대화를 직접 들었을 가능성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말을 들으면 도청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뭐 테이블 밑에 도청 장치, 이런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점검을 하니까. 그런데 특수 장비를 통해서 밖에서도 회의실을 도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방식이죠. 예. 이 바깥에서, 건물 바깥에서 첨단 도청 장치를 이용해서 음성 신호를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네, 이 같은 지적 주파수 차이로 음성을 분석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같은 건 물리적 거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미군 기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미군 기지에서 도청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예.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김종대 전 의원은 이 미군 기지 안에 정보분석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김 의원이 주장한 거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뭔가요? 네, 대통령실은 용산이 보안에 더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예. 오히려 청와대보다 보안과 안전이 더 탄탄해졌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예. 다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용산 이전 때문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검토한 건 회의실 같은 데서 그냥 도청을 한 거고, 전화를 도청한다, 그런 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우선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이 도청 방지 장치가 달린 비화폰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김 전 안보실장 등이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아서 통화 내용이 그대로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설사 비화폰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도청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이 NSA, 이 국가안보국은 에셜론이라는 종합정보 분석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에셜론이요?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셜론이 뭐냐 하면 위성을 이용한 첩보 수집, 그리고 바다 및 해저 케이블의 도감청,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 등 그야말로 이 바다, 땅, 하늘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이런 분석 시스템입니다. 모든 통신선을 지나는 신호들을 다 도청해서 예. 그걸 정보 분석해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비화폰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에셜론의 이 분석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가 유출됐을 가능성 그런 것도 제기했는데 그건 뭔가요? 이 정보당국 관계자의 분석인데 이 대화 유출된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보시면 대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다듬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그대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기보다는 메신저, 말 그대로 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화폰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에셜론의 이 정보 분석 영역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어떤 수를 써서든 도청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은 잘 방어하고 조심하는 게 중요했겠죠.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